안녕하세요, 땡빠입니다. 오늘은 조금 밝은 톤으로 시작을 하네요.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정밀 초음파로 아이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시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적잖게 여쭤보시는 내용 중에 수술과 비용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엘리아의 심장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주간은 눈물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이렇게 된 건지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떻게 하면 엘리아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글, 그나마 영문화된 자료를 찾는 게 쉬웠지만 짧은 영어도 영어지만 의학 용어가 많아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독하기에는 버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으면서 느끼게 된 것은 선천성 심장병의 우리나라 현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장비나 술기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던 것이 사실이나 현재는 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산전 진단이 보다 정확해지면서 뇌외과에서 시술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뇌외과 협진을 통해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술이나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해 복잡 심기형의 심장을 본떠서 모의 수술을 진행하는 것도 지금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1년이 지나면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뜻으로 잔치를 치렀다고 할 정도로 도를 못 넘겨 운명을 달리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하죠. 개인적인 생각에 예전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전무했던 터라 심장이 좋지 않지만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못하고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엘리아와 같은 아이들이 지금 시대에 태어나준 게 감사할 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천성 심장병 성공률은 90%를 넘는 상황입니다. 엘리아가 수술을 한 아산병원의 경우 18년 기준으로는 99%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예비마음 파파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술은 대부분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수술 과정은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비용 부분인데요. 비용은 병증에 따라 입원 기간 등등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의료보험 적용 후 실 부담액은 500만원 내외라고 안내받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심장재단의 수술비 지원과 보건소의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 그리고 태아보험, 그리고 산전특례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등입니다. 이외에 미랄재단 그리고 삼성생명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사보험을 제외한 의료비 지원은 재단 및 국가에서 정한 기준, 즉 소득 수준과 재산 정도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첫 번째로 심장재단의 수술비 지원은 수술비 외 입원하면서 발생되는 재반 비용을 1,5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급 병실료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보호자 식대까지 지원되니 식사는 거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퇴원 전까지 심장재단을 통해서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의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입니다. 해당 지원은 미수가를 포함합니다. 선천성 이상화는 Q코드로 진단을 받고 입원, 수술한 비용을 6개월 이내에 지원받는 내용입니다. 단 1인당 500만원 한도며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 중에 90%를 적용 한도 내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로 전화하여 확인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아보험입니다. 보험은 기본 청구기한이 3년이기에 여유가 있습니다. 진단금과 실손보험을 각 정해진 약관에 따라 청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저의 후회스러운 것은 일당을 높게 하지 못한 것과 신생아 중환자실 관련 담보를 추가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혹시 태아보험 가입 전이시라면 무조건 높은 담보를 설정하시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해당 담보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산전특례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함께 이걸 이야기할 텐데요. 산전특례는 병원의 의료진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분의 10%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산전특례 대상자이며 또 희귀질환 대상자에도 포함이 된다면 보건소를 통해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전특례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10%마저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역시 비급여 항목 등 제외되는 사항들이 다수 있습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중요한 점은 진단을 받은 시점에 소급 적용받는 것이 아닌 신청서를 낸 시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일찍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절차를 정리하자면 아이가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을 통해서 산전특례를 지정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확전 진단이 나왔다면 보건소의 희귀질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희귀질환 의료비를 지원을 합니다. 역시 퇴원 후 진행해도 되지만 해당 지원은 접수일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퇴원 전 심장재단에 수술비 지원을 요청을 하고 혹 재단 지원이 어렵다면 수술하고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태아보험입니다. 진단비는 진단일로, 실손비용은 사고일로 3년 이내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재차 언급하지만 각각의 지원 항목에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음을 명심하시고 본인이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애매하다 싶으시면 전화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도 지원 기준이 명확치 않다 판단될 경우에는 일단 지원하시면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선천성 심장병에 한한 내용임을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놓친 내용이나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 건강해질 수 있으니 다른 부분으로는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이에게만 집중하시고 건강하게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여러분 가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